안녕하세요. 음, 첫 방송 시작을 할게요. 우선은 이제 첫 방송이기 때문에 좀 딱딱한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양해를 바라시고, 우선은 이제 코텍스 M3라는 어떤 프로세서에서 그거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 가장 첫 단추가 바로 이제 아이디 컴파일러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환경에 관련된 첫 방송을 시작을 할 거예요. 저도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이라서 솔직히 이제 앞에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여러 세미나를 많이 해봤는데 이거 혼자 말하는 거라서 조금 어색하긴 하네요. 어찌됐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코어 아이디라는 게 이제 저희가 사용할 아이디 컴파일러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치하고 그 다음에 환경을 설정을 하고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하드웨어 관련된 설정이라든지 레지스터 설정, 그 다음에 이제 각 기능들에 대한 예제를 한번 해보면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이 방송이 지금은 이제 첫 방송이니까 이제 당사자들한테는 이제 녹화 방송이 되겠지만 앞으로 생방송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부족한 거를 이제 피드백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그 부족한 점을 이제 말씀해 주셔야 되고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아니 궁금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을 하려고 할 거니까요. 우선은 이제 컴파일러를 이제 설치를 해야 돼요. 설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사이트인데요. 자, 지금 아래 자막 보이시면은 저 사이트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해당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제 메인 화면은 좀 버퍼링이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첫 화면 메인 화면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코쿠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컴파일러 환경을 무료로 제공하는 그 툴이에요. 뭐 보통 이제 암코어 같은 경우는 KL이나 이렇게 IAR 환경 같은 걸 많이 쓰시는데 그런 환경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크랙 버전을 쓰잖아요. 이제 크랙 버전을 가지고 제가 방송을 하거나 이렇게 좀 그거를 가지고 이제 무료 배포화 시키거나 하게 되면은 추후에 그게 이제 저작권이나 이렇게 이제 판권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제 무료 툴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을 할 거예요. 이거는 무료입니다. 어떤 컴파일러 뭐 데모 버전 이런 거 없고요. 바로 설치하셔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코어 아이디라는 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아이디 관련된 설정을 이제 기본적으로 동영상이 있는데 뭐 영문이고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보셔도 참조를 하셔도 상관없고요. 우선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꼭 이제 아이디 자체에서 여러 가지 칩들을 다양하게 이제 지원을 해줘요. TI4든지 ST, 그 다음에 NSP, 그 다음에 아트멜, 이제 주요 이제 프로세서 회사들에 관련된 칩을 거의 다 지원을 해주고요. 실시간으로 맨날 이제 버전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칩이 나와가지고 컴파일러가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금방 업데이트 돼서 아마 이 코어 아이디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쭉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유료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우선은 아래쪽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이게 해당 칩을 이제 지원해 주는 거고, 여기는 이제 디버그 이제 드라이버를 이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코링크라고 해가지고 자체에서 만든 어떤 거를 지원해 주는 드라이버나 그 다음에 이제 FTDI 드라이버 이거 많이 쓰잖아요. 그쵸?
이것도 지원을 해주고요. 이제 J링크, ST링크, 뭐 E링크 등등을 다 지원해주고요. 다운 받으셔서 설치를 하게 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용한 게 보통 이거를 많이 써요. 내장된 회로 설계할 때 이걸 내장시켜서 쓰고요.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J링크나 이제 ST링크를 쓰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써봤을 때 ST링크가 가장 안정적이고 무난하게 디버깅을 할 수 있어요. 다운로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ST링크를 사용을 할 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뭐 ST링크 관련돼 가지고 어떤 거를 이제 사셔야 되는지 이제 그것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다운로드 콜센터 다운로드 들어가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다운받으면은 뭐 이제 코 아이디 뿐만 아니라 플래시, 뭐 스마트, 뭐 코어 OS 이런 거 등등을 다 같이 설치할 수 있게끔 다 다운이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여기에 보이시는 아이디만 설치를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설치를 다 끝내시면은 제가 이제 화면을 띄워놨는데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다른 컴파일러랑 특별한 건 없고,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여기 부분, 그 다음에 뭐 여기 플래시 디버그 요거는 이제 특정한 부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우선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보면은 이제 뉴 프로젝트를 만들으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코코스가 설치된 파일 안에 워크스페이스라는 폴더를 자동으로 생성하게 돼 있어요. 처음에 설치하면 이제 워크스페이스가 만들어지진 않고, 만약에 새로 처음 만드시면은 뭐 이거 생성하겠다는 문자가 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케이 누르시면 되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프로젝트 명칭을 이건 있을 것 같으니까 AAA라고 놓고 다음 넣어가면은 이제 칩 보드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어요. 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여기 보시면 이제 거기 이제 코링크에서 아니 코콕스에서 지원해주는 이제 그 칩들에 대한 인베디드 보드예요. 이제 레퍼런스 보드죠. 그거에 관련된 이제 설정이나 라이브러리 같은 걸 지원해주는 건데, 저희는 순수 칩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진행할 거라서 이거를 지원하시면 될 거예요. 칩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시면은 이제 칩에 대한 이제 제조사들이 나와요. 이제 NSP나 뭐 TI사 등등 모든 걸 지원해주는 거에 나오고, 저희는 어쨌든 ST 걸 쓰기 때문에 ST 클릭하시면 각 버전별로 3가 나와요. 코텍스 M0부터 해서 M3 그 다음에 M4까지 다 지원을 해줍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 대부분 지원해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이제 M3 종류를 쓸 거예요. 우선 지금 저희가 레퍼런스 보드를 이제 제작을 하고 있는데 되게 간단하게 제작을 해요. 대신에 이제 코어 칩을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 설계를 못 하고 있는데, 우선은 뭐 가지고 계시는 레퍼런스 보드가 있으시면은 그 버전에 맞춰 가지고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M3에 뭐 보통 많이 쓰는 게 뭐 이런 거 많이 쓰죠. 그래서 피니시를 누르면 프로젝트가 생성이 돼요, 자동으로. 좀 렉이 걸리네요. 방송이라서 조금 느린 감이 있고,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뜰 겁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각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관련된 거를 이제 경로를 받아와서 내가 사용하겠다는 걸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 KL이나 IAR 같은 경우를 사용해보신 분들은 라이브러리를 직접 다운받으셔가지고 그거를 프로젝트 안에 넣고 경로 설정하고, 그 다음 내가 쓴 거 전부 다 지정해서 가져와서 이제 모듈화 시켜가지고 그것도 진행을 하잖아요. 코어 아이디 같은 경우는 그런 번거로움은 없어요. 이제 AVR을 보통 많이 쓰시잖아요, 사람들이. AVR 쓰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를 선택하면은 자동으로 설정되게 돼 있어요. 근데 다른 타사에 대한 그 칩에 비해서 ST는 라이브러리 관련된 함수나 이런 걸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듈화 되는 게 의미가 있는데, 우선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제 C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일반 C 언어의 라이브러리예요. 이제 뭐 이제 스튜디오, 비주얼 스튜디오나 뭐 자바나 이런 걸 쓰실 때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C 언어라는 그 기본 틀이 있잖아요. 그거를 설정해 주는 거고요. 이건 이제 프린트F인데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용 이제 IDE 환경에서 무거운 이제 프린트F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제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코어 칩에 관련돼서 이제 좀 가볍게 이제 프린트F문 관련된 이제 함수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원하시면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보통은 뭐 간단한 예제할 때는 큰 의미는 없는데 이제 나중에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분명히 쓰실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관련돼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도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CMSIS 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MCD 자체에서 지원해진 드라이버 칩이잖아. 드라이버 그 라이브러리죠. 네, 코어 관련돼 가지고 무조건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트 드라이버예요. 부트 드라이버도 당연히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체크하는 거는 필수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뭐 체크한다고 해서 뭐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뭐 메모리가 부족하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으니까요. 이제 선택을 기본적으로 해주시고 이제 다음 이제 아랫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장치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앞으로 제가 뭐 RCC나 CRC, PWR, GPIO, 인터럽트, DMA, RTC, 와치도, SPI 등등 관련돼서 이제 강의를 할 거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 라이브러리 이제 선택해서 쓸 건데 처음 하시는 분은 그냥 따라 하시면은 좀 편하게 가실 거고 뭐 KL이나 IR 같은 경우 사용하셨던 분들은 나는 이제까지 다 불러서 사용했었는데 이거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그러시면 전부 다 체크하셔가지고 전부 라이브를 불러들여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옆에 보시면 이렇게 체크한 부분에 대해서 자동으로 폴트 안에 이렇게 설정이 돼요. 라이브 다 불러와지죠. 와지죠. 그렇처럼 뭐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이제 보통 RCC를 필요하죠. 뭐 RCC, 뭐 GPIO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은 이렇게 라이브러리 관련된 헤더하고 소스 파일이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거 다 설정을 하신 다음에 이쪽 관련된 장치 드라이버 제공하는 건데요. 솔직히 큰 의미는 없어요. 안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 RTOS CoreOS라고 해가 RTOS인데 나중에 기회 되면은 제가 이거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RTOS 쓰는데 이제 RTOS 버전들이 많잖아요. 종류들이. 이제 코코스에서 제공하는 RTOS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그때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정을 한 다음에 X를 누르시고요. 옆에 프로젝트 안에 메인문에 들어가시면은 기본 메인문이 이렇게 설정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라이브러리를 이제 헤더를 설정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설정한 라이브러리를 GPIO, 그쵸? GPIO랑 저희가 이제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컴파일을 누르시면은 뭐 문제가 없다면 컴파일이 완료가 될 거예요. 보통 이제 프로젝트 파일 안에 이제 바이너리 파일에서 이제 헥사 파일, 바이너리 파일 등이 나와요. 이제 이걸 가지고 다운로딩 하시면 되는 거고 우선은 기본적으로 아이디 설치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선 이제 GCC 파일, GCC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컴파일러를 설치를 해야 돼요. 코어 아이디는 말 그대로 통합 아이디 환경이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이제 GCC를 이제 받으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홈페이지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찾아보니까 전 못 찾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용하는 그 GCC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GCC 이거 제가 카페에 올려 드릴게요. 이 용량이 좀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올라가겠죠? 예, 올라가서 이거를 가지고 설치를 하신 다음에 어 이제 셀렉트 툴체인 관련된 경로 지정해 가지고 그 이제 아까쯤에 이제 GCC가 이거거든요. 이거 안에 있는 이제 빈 파일을 지정을 해주시면은 오케이 누르시면은 이제 컴파일러 지정이 돼요. 만약 이거 지정 안 하시면은 컴파일 할 때 경로 지정하라고 뜹니다. 그래서 경로 지정 완료가 정확하게 다 된다면 네, 컴파일 할 때 이제 이상 없이 컴파일을 됐음을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다른 거 주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컴 구성 장치 드라이브 보면은 근데 보통 다른 컴파일러에서 쓰시던 거를 이렇게 다 자동으로 지정을 해도 돼 기본적으로. 그쵸?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네, 링크 라이브러리 외부에서 가져올 거 쓸 때 이제 추가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바이너리 파일, 헥사 파일 이제 그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버그인데요. 지원을 해줘요.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이제 ST 링크를 사용하실 거니까 ST 링크를 선택해 주시고 뭐 JTAG이라든지 SWD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만약 장치가 연결되어 있을 때 다운로드 누르시면은 다운로드 완료가 될 거예요. 지금 제 옆에 보드가 없어가지고 따로 한번 보여드리진 못할 것 같고, 지금 이제 카메라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생기면은 이제 보드 소개를 같이 하면서 동작 같이 확인하면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뭐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게시판 같은 데 올려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은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하는 이제 환경 관련된 설정이나 이제 소개,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학생인지 아니면은 개발자 뭐 1년차부터 해서 많게는 뭐 10년차도 있겠죠. 보통 이제 프로세서 칩 같은 경우를 사용하실 때 좀 잔말 좀 하면요. 회사에서 사용하시는 어떤 칩에 대한 특정 프로세서들이 고정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AVR을 쓰시게 되면 AVR만 쓰는 경우가 있고, 뭐 코텍스를 쓰시는 분들은 코텍스만 쓰고 있을 것이고요. 그 밖에 다양한 칩들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제 제 강의를 이제 들으시면서 같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우선은 기본적으로 ST가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ST 중심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요. 앞으로 뭐 TI사나 필요하다면 NXP나 뭐 많이 쓰는 이제 칩 관련돼 가지고도 한번 레퍼런스를 만들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할 거예요. 이렇게 소개를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개발자들은 칩이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프로젝트에 맞춰진 프로세스를 선정하는 게 맞지, 프로세스를 선정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맞춰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까지 써본 칩들이 보통 이제 AVR부터 해서 뭐 ST, NSP, TA사 거까지 이제 보통 여러 가지를 써봤는데요. 솔직히 큰 차이는 없어요. 이제 보통 많이 막히는 부분이 환경에서 많이 막히죠. 환경 설정이나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러리 설정하는 과정에서 또 막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터 설정하는 부분에서도 많이 막혀요. 기본적으로 이제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이제 어색하니까 이제 막히는데,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제 익숙해지면은 또 이제 그게 또 편해가지고 또 그것만 쓰시는 경향도 있고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중심을 어디로 두고 강의를 하냐에 따라서 이제 좀 내용이 달라지는데, 저는
이제 막 뭐 AVR을 하시던 분이 이제 암코어로 넘어오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학생들이 좀 많이 배우고 싶으셔가지고 이제 좀 그거에 관련해서 좀 쉽게 설명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경력자들에게 더 어떤 노하우를 알려준다든지 이런 거는 솔직히 방송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올해 경력이 한 3년 차 정도 되는데 아직 학생이에요. 그래서 학생 시절부터 이렇게 개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그다음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해본 결론으로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좀 정확한 교육 자료가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요.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강의는 하는 데가 있겠죠. 뭐 직업학교라든지 뭐 취업 전문 뭐 센터 이런 데에서 이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는 것도 있지만 솔직히 그 6개월 과정이든 3개월 과정이든 그 잠깐 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직접 강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한 다음에 그거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리고 동영상 자료가 솔직히 있는 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요즘이 또 어떻게 세상이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M3 쓰는 사람이 눈에 많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많이 쓰다 보니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자료가 많이 없죠. 지금 이제 책도 나왔는데 책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되고 또 그만한 투자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고 학생들은 또 취업 준비하냐 학교 공부하냐 하면서 이제 제대로 하지도 못할 거니까 음, 지금 녹화가 대략 한 20분 정도 됐네요. 이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조금 더 부가적인 이야기를 하고 방송을 마칠게요. 어, 컴파일러 환경은 우선 제가 설명드린 게 다예요. 앞으로 이제 기능 설명을 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볼 텐데 단축키 같은 것도 알려드리고요. 저도 이 툴을 쓴 지는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전에는 이제 KL이나 IIR을 사용했는데 ID 환경도 많이 다뤄본 사람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회사에서나 아니면 외부에서나 요구하는 이제 그 컴파일러 환경이 다 있잖아요. 내가 콕국수 쓴다고 해가지고 업체에다가 콕국수를 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모로 컴파일러를 많이 쓰는 게 좋은데 뭐 시간 되실 때 이제 KL이나 이제 IL 같은 경우 이제 구하실 수 있으면은 구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같이 해보시면서 어차피 방법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 우선은 하드웨어가 나오면은 하드웨어는 다음 주에 이제 방송을 하면서 소개를 잠깐 해드릴 거고, 음, 또 설명을 드릴게. 아, 제가 방송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제 펌웨어 위주로 방송을 하진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RCC라는 뭐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건데, 이 RCC 안에 들어가 있는, 뭐 RCC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이런 레지스터 설정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뭐 그렇고요. 물론 귀찮으면은 간단하게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해서 그냥 함수 사용하면 그만인데 데이터 시트는 그런 게 없어요. 그쵸? 데이터 시트 안에는 레지스터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왜 설정했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도 같이 부가적으로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기반이 어느 정도 되신 분이나 그 다음에 C 언어가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분들에게 한해서 이제 설명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초보 입문자 분들에게도
기본적으로 요구사항이 그런 거예요. 회로 어느 정도 보실 줄 아셔야 되고, C 언어는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문법적인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보시든지 아니면 녹화 방송을 보시든지 이렇게 보셔도 이제 이해가 될 텐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은 어려울 수밖에 없고, 또 제가 라이브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질문을 받아버리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문제가 되잖아요. 저런 거는 스스로 공부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거고, 이제 그런 분들은 스스로 어느 정도 공부하길 원해요. 어, 기본적으로 회로 설계나 필요로 하는 게요. 회로 설계까지는 아니다. 회로 이론 정도. 그 다음에 디지털 회로, 전자 회로, 그 다음에 C 언어. 그 다음에 데이터 시트 보는 방법. 이제 대략적으로. 근데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정도는 최소한으로 알고 계셔야지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강의를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부족하시다 하면은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같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난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시면은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질문하지 마시고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 상에서 카페나 아니면 타 카페들도 되게 많은 자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면서 공부하시다가 물으시는 거 있으면은 이제 그렇게 질문하시는 걸로. 제가 이제 방송을 보통 1시간 정도 할 거예요. 정도? 그리고 마이크가 되시면은 서로 피드백 할 수 있는 뭐 토크온이라든지 토크온 통해 가지고 정말 기본적인 거 모르시는 거 질문 받을 거예요. 시간은 이제 모르겠어요. 시간은 제가 따로 정해 드릴 거예요. 정해 가지고 직접 말로 듣는 게 훨씬 이해가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에 한해서 이제 좀 제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해요. 왜냐면은 이 방송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이제 저희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이,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이 많이 힘들어요. 솔직히 대우도 많이 못 받고 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고, 힘든 건 그만큼 더 힘든데, 그쵸? 힘들면 더 힘들면 안 되니까 좀 그래도 쉽게 접근을 하시라는 그런 목적 하에서 좋은 의미에서 방송을 하는 거니까, 저도 개인적인 시간이 많이 있진 않은데 있을 때마다 이렇게 방송을 하든지 아니면은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을 제가 줄 수 있을 때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우선은 마지막으로 저희 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디자인, 그리고 하드웨어, 펌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4명이 구성을 해가지고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제품 형식으로 제품을 만드는 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학생이에요. 학교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나이 구성은 24살에서 26살. 저는 26살이에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계실 거고 어리신 분도 계실 거고 뭐 동갑내기도 있을 것이고 한데, 뭐 제가 지식 자랑하려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니까 혹시나 제가 말실수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면 바로바로 말해 주시고, 어떤 게 잘못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정정해 가지고 말씀을 따로 드릴 거예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컴파일을 하는데 뭐 프린트 F를 쓰다가 쓰는데 프린트 F S 뭐 S 프린트 뭐 이런 거를 쓰다가 뭐 실수할 수가 있어. 왜 안 되지?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보통 디버깅 하다가 오류가 생기면은 어떤 오류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뭐 찾다가 헤매는 부분이 있을 텐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찾아가는 맛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는 쪽으로 하기로 하고요. 어, 저희가 저희가 따로 준비하는 부분은 어, 앞으로의 하드웨어 엔지니어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이제 가져야 될 미래지향적인 트렌드 관련된 컨퍼런스를 저희가 할 거예요. 어, 주 내용은 앞으로의 어떤 시대적으로 어떤 아이템이 주 발전이 되고 핫 이슈가 될 것인지 이제 그런 트렌드 관련된 컨퍼런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개발자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흐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개발자들이 진보해 나가야지만 앞으로 더 발전된 개발자 그리고 인정받는 개발자가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컨퍼런스도 준비 중입니다. 뭐 어리다고 해서 니들이 뭘 알아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렇게 팀으로 구성하면서 기업 제품을 만들어 가는 그런 팀이기도 해요. 회사는 아닌데 어떤 회사를 소속으로 해가지고 그 제품을 만들고 외부적인 제품들도 만들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여러 가지를 수행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팀인데, 어 저희가 느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뭐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이랑 뭐 디자인 엔지니어들이랑 이제 회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의견 충돌이 나고, 그런 충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해결을 하려면 보통 의견 충돌이 많이 나는데 어떤 게 더 맞고 누가 더 어디 부분 양보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의 개발하는 그 순서, 방향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컨퍼런스나 이런 것도 많이 준비할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어, 좀 얼굴도 익히고 인사도 하고 뭐 그래서 서로 도움 줄 수 있으면 서로 도움 주는 관계로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드웨어는 가장 기본 모듈에다가 플러스 기타 인터페이스를 또 모듈화 시킬 거예요. 왜냐면은 레퍼런스를 이것저것 다 넣다 보면은 가격이 비싸져요. 뭐 기본적 부품값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다음 주에 다시 모듈이 다시 아니 레퍼런스가 기본적으로 설계가 끝나면 제가 따로 설명드릴 텐데, 우선은 가장 값싸게 만들 수 있게끔 기본 모듈을 제공할 거예요. 뭐 몇 초짜까지 될진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기본 모듈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거예요. 왜냐면은 가장 필수적인 게 뭐 타이머, 인터럽트, 그 다음에 GPIO 설정, 그 다음에 뭐 PWR, PWM, 그 다음에 UART 통신, 뭐 기본적으로 ADC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외부 인터페이스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 모듈을 가지고 웬만하면은 이제 이거를 배포하는 식으로 할 건데, 그렇다고 제가 이거를 PCB 뜨면서 공짜로 배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카페에다가 회로가 다 설계되면 회로랑 PCB 거버 파일이랑 이를 올려놓을 거예요. 만약에 회사 소속이시면은 회사에다가 만들어 달라 해서 하셔도 되고, 파트리스도 같이 드릴 겁니다. 파트리스도 드릴 건데, 만약에 따로 구매를 원하시면은 저희가 기본 제공은 PCB 판이랑 부품을 드릴 거예요. 납땜은 알아서. 땜은 알아서. 납땜 할 시간도 없다 그러면은 저희가 납땜도 해서 드릴 거예요. 근데 대신에 가격은 올라가요. 뭐 많이 올라가진 않는데, 왜냐면 납땜은 수작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SMT로 해가지고 이렇게 업체에 맡기면은 뭐 한 번에 뭐 500장, 1000장 찍는다면은 뭐 SMT 맡겨도 큰 가격 차이가 없는데, 뭐 앞으로 강의가 몇 명이나 듣고 몇 명이나 이렇게 강의를 참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소수 같은 경우는 직접 납땜을 해야 돼요, 제가. 저희 팀원들이.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그래도 납땜을 그렇게 다 해서 100명 100개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를 받을 거예요. 뭐 한 10%라든지. 근데 뭐 레퍼런스를 갖고 있으시단지 아니면 나는 다른 레퍼런스를 가지고 응용을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러신 분들은 뭐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제
강의로 들으셔도 되고요. 방송을 들으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시면은 이제 웬만하면은 구매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소스를 짜고 프로그램 짜고 회로도를 같이 보여드리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걸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좀 구매를 하시는 거를 좀 권장해 드릴게요. 그리고 하드웨어보다 기본적으로 이제 다운로드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디버깅 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 다 알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어 이제 디바이스 마트 같은 데 보면은, 잠시만요. 네, S트링크가 있잖아요. 3만원밖에 안 하거든요. 뭐 부가세 포함 35,000원도 되는데, 이거 그냥 미리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있으신 분은 그냥 쓰셔도 되고, 뭐 다른 거 있으시면 다른 거 쓰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J링크는 여기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솔직히 잘 되진 않습니다. 저도 J링크 여기에 5개가 있는데, J링크는 여기서 쓰지 않아요. 좀 불안정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ST링크를 추천을 해요. ST링크 외부에서 다운로드 할 것이면은 ST링크를 추천드리고, 보드 받기 전에 먼저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음 주 중으로 회로는 아마 이번 주나 아니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선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 주문 받는 만큼 생산을 때릴 것이고, 그래서 부품 제공하면 대략 일주일 정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 7월 5일 한 토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에 강의를 할 건데, 그 전에 이게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려면은 좀 빡세요 지금. 그쵸? 그래서 어 우선은 제가 회로들을 먼저 이번 주 중으로 최대한 빠르게 공개를 할 테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어 우선 강의는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준비되는 대로 저희가 따로 말씀드릴 것이고, 어 앞으로 좀 더 빠른 습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칩들을 사용해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개발에 관련된 것을 좀 보다 편하게 프로세스를 좀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습득하시길 좀 바라고,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GPIO 가장 기본적인 거 GPIO 관련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 가지 목록이 있는데,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해드리고 싶어도 이게 습득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실습해보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딱 한 챕터 당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좀 어려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챕터 관련돼서 좀 몇 주 정도 쪼개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뭐 주 단위가 아니더라도 연속 이틀 동안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할 거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 끝나면 이제 R2S라든지 저희가 따로 준비하는 게 이제 뭐 리눅스,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건 추후 일이에요. 우선은 하나하나 따라가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참여 많이 해주시면은 저희도 이제 이렇게 강의하는 어떤 뭐랄까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좀 많이 주신다면 저희도 더 노력해가지고 많은 걸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번 주 중으로 회로도 꼭 올릴게요. 그러니까 확인하셔가지고 만약에 주문하시기 원하시면은 주문 신청을 먼저 해주시면 제가 이제 해서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생산하게 되면 세금 계산서 처리 이런 거 안 돼요. 저희도 저희 개인 돈으로 이거 생산 맡기고 하는 거라서 계산서 취급은 안 되고요. 네, 그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보드 가격은 어, 생산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한 3만원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PCB 뜨는 기본 가격이 있어가지고 부품값은 얼마 안 드는데 PCB가 샘플 하나 뜨는데 보통 6장, 4장? 5장 주는데 보통 13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4명에서 13만원 PCB만 하더라도 거기서 3만원 돈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모르겠는데 시중에서 나와 있는 것도 한 2, 3만원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어차피 강의할 거 뭐 몇천 원 더 받으셔가지고 해서 이제 웬만하면 강의에 맞는 그런 보드를 가지고 하시는 게 따라가기도 편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강의 이상 마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